안녕하세요. 오늘은 로그 로테이션과 아카이빙 완벽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버 로그가 무한정 쌓여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해진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 영상에서는 로그 관리의 핵심 전략을 배워봅니다. 퀴즈도 8개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첫째, 로그 로테이션 개념을 이해합니다. 둘째, 날짜별 로그 압축 방법을 배웁니다. 셋째, 오래된 로그 자동 삭제 전략을 알아봅니다. 넷째, 디스크 공간 모니터링 기법을 익힙니다. 다섯째, 라그로테이 통합 설정을 실습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업 스토리지 연동 방법을 학습합니다. 먼저 로그 로테이션이란 무엇일까요? 로그 로테이션은 로그 파일이 무한정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새 파일로 교체하는 기법입니다. 기존 로그는 백업하고 새 로그 파일을 생성하여 디스크 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주기적인 파일 교체, 디스크 공간 절약, 그리고 체계적인 로그 보관 관리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로테이션이 왜 필요할까요? 서버 운영 중 로그가 계속 쌓이면 디스크 풀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스크 풀은 서버 장애의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거대한 로그 파일은 검색과 분석이 어려워 장애 대응 시간이 늘어납니다. 로테이션으로 디스크 풀을 예방하고 작은 단위의 로그 파일로 빠른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기본 라그로테이트 설정을 살펴보겠습니다. /var/로그/ myf 디렉토리의 모든 로그 파일에 대해 설정합니다. 데일리는 매일 로테이션을, 로테이츠는 7개의 백업 파일을 보관합니다. 컴프레스는 오래된 파일을 그 지프로 압축하고 딜레이 컴프레스는 가장 최근 파일은 압축하지 않습니다. 미싱각은 파일이 없어도 에러를 내지 않고 노터 엠프티는 빈 파일은 로테이션하지 않습니다. 크리에이트 0640은 새 파일의 권한을 설정합니다. 날짜별 로그 압축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래된 로그 파일을 그 지프로 압축하면 저장 공간을 최대 90%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인 로그는 반복되는 패턴이 많아 압축 효율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모든 파일을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파일은 제외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파일만 선택적으로 압축합니다. 날짜별 로그 압축 스크립트를 보겠습니다. 로그dir 변수에 로그 디렉토리 경로를 지정합니다. 파인드 명령으로 해당 디렉토리에서 확장자가 로그인 일반 파일 중 수정 시간이 1일 이상 지난 파일을 찾습니다. -m타임 +1은 1일보다 오래된 파일을 의미합니다. 찾은 파일들을 그 지프 -9로 최대 압축률로 압축합니다. 마지막으로 완료 메시지와 날짜를 출력합니다. 오래된 로그 자동 삭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관 기간이 지난 로그는 자동으로 삭제하여 디스크 공간을 확보합니다. 일반적으로 90일 이상 된 로그부터 삭제를 시작합니다. 왜 오래된 것부터 삭제할까요? 최근 로그일수록 장애 분석이나 감사 목적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동 삭제 정책을 수립하고 최근 로그는 우선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래된 로그 삭제 스크립트입니다. 로그dir의 로그 디렉토리를 rtntends에 보관 일수 90을 설정합니다. 파인드 명령으로 확장자가 로그 지지인 압축된 로그 파일 중 90일 이상 된 파일을 찾습니다. -딜리트 옵션으로 찾은 파일을 즉시 삭제합니다. 이 스크립트를 크론 탭에 등록하면 매일 자동으로 오래된 로그가 정리됩니다. 디스크 공간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크 사용률이 임계치를 넘으면 긴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85%를 경고 임계치로, 95%를 위험 임계치로 설정합니다. df 명령으로 디스크 사용률을 확인하되 실제 디스크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tmpfs나 devtmpfs 같은 가상 파일 시스템은 램 기반이므로 제외합니다. 디스크 모니터링 스크립트를 살펴보겠습니다. thshd 변수에 임계치 85를 설정합니다. df-h 명령의 출력에서 /dev/로 시작하는 실제
디스크만 필터링합니다. 각 라인에서 5번째 필드인 사용률을 추출하고 퍼센트 기호를 제거합니다. 마운트 포인트는 6번째 필드에서 가져옵니다. 사용률이 임계치를 초과하면 경고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이 스크립트를 슬랙이나 이메일 알림과 연동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라그로테이드의 핵심 옵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그로테이드는 리눅스의 표준 로그 관리 도구입니다. 로테이션 주기는 데일리, 위클리, 먼스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테이트 옵션으로 보관할 백업 파일 개수를 지정합니다. 컴프레스는 백업 파일을 그 지프로 압축하고 딜레이 컴프레스는 가장 최근 백업은 압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옵션들을 조합하여 유연한 로그 관리가 가능합니다. 딜레이 컴프레스 옵션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딜레이 컴프레스 옵션은 가장 최근에 로테이션된 파일은 압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 로그 1은 압축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로그 2부터 그 지프로 압축됩니다. 이렇게 하면 긴급 상황에서 최신 로그를 압축 해제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 발생 시 빠른 로그 분석이 가능해져 대응 속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고급 라그로테이트 설정을 보겠습니다. 잉스 로그 설정 예시입니다. 매일 로테이션하고 14개를 보관합니다. 컴프레스와 딜레이 컴프레스로 압축 정책을 적용합니다. 핵심은 쉐어드 스크립트와 포스트 로테이트 섹션입니다. 포스트 로테이트에서 잉스-s 릴로드 명령으로 잉스의 로그 파일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쉐어드 스크립트 옵션이 있으면 여러 로그 파일이 로테이션 되어도 릴로드는 한 번만 실행됩니다. 쉐어드 스크립트 옵션의 동작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잉스 로그 디렉토리에 억세스 로그와 에러 로그 2개의 파일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쉐어드 스크립트가 없으면 각 파일마다 포스트 로테이트가 실행되어 잉스 릴로드가 2번 호출됩니다. 쉐어드 스크립트가 있으면 모든 파일 로테이션 후 한 번만 실행됩니다. 불필요한 서비스 재시작을 방지하여 시스템 부하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백업 스토리지 연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래된 로그는 AWS S3나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아카이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컬 디스크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필요할 때 로그를 복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구사항이나 감사 목적으로 장기 보관이 필요한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클라우드 아카이빙으로 비용 효율적인 로그 관리가 가능합니다. S3 글레이셔 아카이빙 스크립트를 보겠습니다. 로그 dir의 로그 디렉토리를 S3 뷰시케이트에 S3 버킷 주소를 설정합니다. 파인드 명령으로 90일 이상 된 압축 로그 파일을 찾습니다. AWS S3 cp 명령으로 S3에 복사하되 스토리지 클래스를 glcir로 지정합니다. 업로드가 완료되면 로컬 파일을 삭제합니다. 이 스크립트를 주간 크론으로 실행하면 자동 아카이빙이 가능합니다. S3 글레이셔를 선택하는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S3 글레이셔는 자주 접근하지 않는 데이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보관하는 스토리지 클래스입니다. 스탠다드 대비 저장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단, 데이터 복구에 몇 시간이 소요됩니다. 90일 이상 된 로그처럼 즉시 접근할 필요는 없지만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법적 요구사항이나 감사 목적으로 로그를 장기 보관해야 할 때 글레이셔가 좋은 선택입니다. 권한 설정의 중요성을 알아보겠습니다. Create 0640 옵션으로 새로 생성되는 로그 파일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설정합니다. 0640은 소유자에게 읽기와 쓰기 권한, 그룹에게 읽기 권한, 다른 사용자에게는 접근 권한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스템의 기본 OMS 설정과 무관하게 동작합니다. 웹서버 로그에는 IP 주소, 사용자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될 수 있어 이러한 권한 설정이 보안상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무 적용 팁을 정리하겠습니다. 로테이션 설정 후 반드시 테스트를 수행하세요. 라그로테이트-D 옵션으로 실제 실행 없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가 완료되면 크론 탭에 등록하여 자동화합니다.
디스크 모니터링 알림과 연동하면 임계치 초과 시 자동으로 정리를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로그 관리로 안정적인 서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라그로테이 설정에서 딜레이 컴프레스 옵션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잠시 생각해보시고 정답을 선택해주세요. 첫 번째, 디스크 I/O 부하를 분산시키기 위해 압축 작업을 다음 로테이션 시점으로 연기한다. 두 번째, 가장 최근 로그 파일은 압축하지 않아 긴급 상황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압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 기간을 둔다. 네 번째, 애플리케이션이 이전 로그 파일에 쓰기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딜레이 컴프레스 옵션은 가장 최근에 로테이션된 로그 파일을 압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 로그 1은 압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급하게 최근 로그를 확인할 때 압축 해제 과정 없이 바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장애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라그로테이드 쉐어드 스크립트와 포스트로테이 섹션을 함께 사용할 때 가장 정확한 설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10개의 로그 파일이 매칭되면 잉스 릴로드가 10번 실행된다. 두 번째, 여러 로그 파일이 로테이션 되어도 포스트 로테이 스크립트는 한 번만 실행된다. 세 번째, 각 로그 파일마다 별도의 포스트 로테이 스크립트를 실행한다. 네 번째, 포스트 로테이 실패 시 다른 로그 파일의 로테이션도 롤백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쉐어드 스크립트 옵션은 여러 로그 파일에 대해 로테이션을 수행할 때 포스트 로테이 스크립트를 단 한 번만 실행합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파일이 매칭되더라도 잉스 릴로드는 한 번만 실행됩니다. 이는 불필요한 서비스 재시작을 방지하고 시스템 부하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파인드 명령에서 마이너스 무타임 플러스 1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1일 이상 수정되지 않은 파일을 찾는다. 두 번째, 생성된 지 일일이 지난 파일을 찾는다. 세 번째, 최근 1일 이내에 수정된 파일을 찾는다. 네 번째, 크기가 1MB를 초과하는 파일을 찾는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파인드 명령의 마이너스 무타임 플러스 1 옵션은 수정 시간이 1일보다 오래된 파일을 의미합니다. 플러스 1은 1일 초과를 뜻하므로 최소 24시간 이상 수정되지 않은 파일을 찾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사용 중인 로그 파일은 제외하고 오래된 로그만 압축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타임 마이너스 1은 반대로 최근 1일 이내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디스크 사용률이 높을 때 90일 이상 된 로그를 먼저 삭제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오래된 로그는 이미 압축되어 있어 삭제가 빠르다. 두 번째, 최근 로그일수록 장애 분석이나 감사 목적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 90일이 법적 보관 의무 기간 만료 시점이다. 네 번째, 오래된 로그일수록 파일 크기가 커서 공간 확보 효율이 높다. 정답은 2번입니다. 로그 삭제 우선순위는 데이터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 로그일수록 장애 추적, 보안 감사, 성능 분석 등에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할 때는 가장 오래된 로그부터 삭제하여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최근 로그를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S3 글레이셔 스토리지 클래스를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첫 번째, 자주 접근하지 않는 오래된 로그를 저렴하게 장기 보관하되 필요시 복구 가능. 두 번째, 로그 파일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 체크섬 검증 기능을 활용. 세 번째, 실시간 로그 분석이 필요한 경우 글레이셔의 빠른 읽기 성능을 활용. 네 번째, 로그 파일을 암호화하여 저장하기 위해 기본 암호화 기능을 사용. 정답은 한 번입니다. S3 글레이셔는 자주 접근하지 않는 데이터를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스토리지 클래스입니다. 90일 이상 된 오래된 로그처럼 즉시 접근할 필요는 없지만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합니다. 글레이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몇 시간의 복구 시간이 필요하지만 저장 비용은 스탠다드 대비 매우 저렴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라그로테이드 크리에이트 0640 옵션이 보안상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 새 로그 파일의 소유자와 그룹을 설정한다. 두 번째, 기존 로그 파일의 권한을 0640으로 변경한다. 세 번째, 로그 파일 생성 시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여 민감한 데이터의 무단 접근을 방지한다. 네 번째, 특정 사용자만 쓰고 특정 그룹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크리에이트 옵션은 로테이션 후 새로 생성되는 로그 파일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설정합니다. 0640 권한은 소유자는 읽기와 쓰기, 그룹은 읽기만, 다른 사용자는 접근 불가입니다. 이는 시스템의 기본 OMS 설정과 무관하게 동작하여 민감한 로그 데이터가 의도치 않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그지프-9와 타워 CGF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첫 번째, 그지프-9는 개별 파일 압축에 적합하고 타워 CGF는 여러 파일을 하나로 묶어 관리가 편리하다. 두 번째, 그지프-9는 빠른 속도가 필요할 때, 타워 CGF는 압축률이 중요할 때 사용한다. 세 번째, 그지프-9는 텍스트 파일 전용이고 타워 CGF는 바이너리도 가능하다. 네 번째, 그지프-9는 압축 해제 없이 내용을 볼 수 있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그지프-9는 최대 압축률로 개별 파일을 압축하는 데 적합합니다. 각 로그 파일을 독립적으로 압축하면 필요한 파일만 선택적으로 압축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타워 CGF는 여러 파일을 하나의 아카이브로 묶어 압축하므로 특정 날짜의 로그들을 그룹화하여 관리하거나 원격 서버로 전송할 때 편리합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디스크 모니터링에서 TMPFS나 데브튼푸프스를 제외하는 이유는? 첫 번째, 가상 파일 시스템은 실제 디스크 공간을 사용하지 않아 무관. 두 번째, TMPFS는 메모리 기반이라 디스크 사용률에 포함하면 부정확한 결과가 나온다. 세 번째, 가상 파일 시스템은 사용률이 항상 0%다. 네 번째, 데브튼푸프스는 읽기 전용이라 로그를 저장할 수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TMPFS나 데브튼푸프스 같은 가상 파일 시스템은 램을 기반으로 동작하며 실제 디스크 공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로그 파일은 일반적으로 /var/로그 같은 실제 디스크 파티션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사용하여 /dev/로 시작하는 실제 블록 디바이스만 필터링하면 정확한 디스크 사용률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그 로테이션과 아카이빙 완벽 가이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라그로테이로 자동 관리하고 날짜별 압축으로 공간을 절약하고 오래된 로그는 S3 글레이셔로 아카이빙 하세요. 이러한 전략으로 안정적인 서버 운영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